청라 9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단골 감시자인 노창섭 의원님 함께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한 참- 4, 5개월 만에 KBS 감시자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사이에 선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큰 일도 치르셨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재선에서 네. 6월 13일 지방선거에 3선 의원이 되고 7월 1일 날 의장단 선거에서 제가 정의당이 캐스팅볼을 지어가지고 네. 상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해양농림위원장이 되었고요. 가장 이제 최근은 7월 23일 날 그 드루킹 특검 사건 때문에 노회찬 국회의원님께서 미국 갔다 오시고 그런 비보를 듣고 정말 충격에 제가 빠졌고요. 제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이상의 충격을 좀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일간 빈소를 지키고 분향소를 하고 장례를 치르고 네. 하면서 사무제까지 지내고 왔고요. 그 이후에 좀 몸살까지 났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위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뭐 정의당 지지율이 좀 의원님의 영향이 있고요. 전국에 7만여 명 이상이 노회찬 국회의원 빈소를 찾아주시고 제가 주로 경남을 지켰는데 네. 경남에서 한 6천여 명이 시민부장소를 찾아서 격려해 주시고 한 분 기억나는 분인데 나이 드신 분이 그리 돈이 없었느냐 하면서 울면서 자기 주머니에 5만 원짜리를 분향소에 올려놓고 울면서 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주변에서도 저도 네. 많이 놀라시고 예. 많이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 어쨌든 잘 보내드리고 오셔서 네. 또 정의당은 정의당의 갈 길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노의원만큼이나 또 요즘에 바쁜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2번이나 특검에 소환이 됐죠. 김경수 지사 얘긴데요. 이 도정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또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좀 도정 차질을 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과거에 이제 홍준표 전 지사도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네. 그때 대법원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상당 시간 또 재판 준비 할애해야 되다 보니까 이 좀 도정에 좀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김경수 지사도 이제 아마 검찰이 이제 기소한 이후에 상당 시간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에 또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인데요. 좀 이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죠. 2차 소환 때 또 김 지사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도정에 좀 집중하게 해달라 네.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난 2일이죠. 도지사 또 집무실을 또 압수수색까지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압수수색까지 해야 될까? 이제 도정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증거 자료가 거기 있을까? 이 옥죄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무리하다는 여론까지도 생기는 것이고 아무쪼록 1차, 2차 소환을 지금 15시간 이상씩 했기 때문에 또 김교수 의원의 도지사의 말처럼 특검이 이번에 이제 공정한 이제 결과를 낼 차례라고 보죠. 그렇군요. 근데 김 지사는 계속 당당한 입장입니다. SNS 상에서도 뭐 당당하게 이겨내겠다, 가시밭길을 가겠다 이런 글을 또 남겼어요. 김 지사께서 이제 검찰이 출두할 때에 네. 특검이 출두할 때에 하는 제스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좀 지나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거기서 특검이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혐의를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상반된 의견 외에 다른 물증이 현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 좀 당당하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검찰 출두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본질적인 문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그 지난 정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관인 즉 국가정보원이나 기무사를 동원하거나 공무원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한 댓글 조작하고 지금 현재 특검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 소환하는 이 댓글하고 차원이 좀 다르다. 이거는 선거 브로커와 일단 조직이 그 대통령 2017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일정한 이익을 위해서 김경수나 여당에 접근해서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본질이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그 댓글 조작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애꿎은 2016년 총선 자금 우리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이 사건이 총선 자금을 수사한 거거든요. 2017년 대선 댓글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노회찬 의원이 좀 비유를 좀 잘 하시 살아있을 때 우리 그 의사가 환자가 있어서 특별 의사를 위가 안 좋아서 위암 수술하고 특별 의사를 고용해서 위 수술을 하러 가는데 의사가 위 수술하는 멀쩡한 심장을 수술해가지고 환자가 돌아가시게 하는 의료 사고가 비슷한 사건이다. 이런 비유 많이 하셨어요. 네. 그 특검의 본질은 현재 해익금 특검의 본질은 2017년 댓글 조작에 민간 브로커와 김경수가 공모해서 했느냐. 사실적 관계만 판단해서 뭐 위반이 있으면 기소를 하는 거고 없으면 무혐의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검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다 보니 그런 진술이 나와서 또 그거에 관련돼서 그 연관된 정치인을 수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드루킴이라는 김동원 씨가 진술이 네.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을 가지고 진술에 휘둘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반 검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검찰 같으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검사라는 것은 2017년 대선 당시에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일당들이 또는 지금 여당이 공모했거나 사전에 킹크랩 했을 때 공모했거나 의논했거나 이런 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검의 이름에 맞게 그 조사 대상을 명확히 지키고 그렇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2차 소환까지 이루어졌는데요. 글쎄요, 좀 예측을 해보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기소는 하겠죠? 기소는 한다라는 예측이 되죠. 현재까지의 그런 특검의 수사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특검은 현재 이제 2차 소환 때는 그 김 지사하고 이제 구속돼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하고 대질 조사까지 벌였는데요. 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그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드루킹에게 김 지사가 지시를 했는지 또는 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네. 쟁점인데요. 근데 현재 지금 드루킹의 주장과 또 이제 김 지사의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전혀 상반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의 이제 혐의 입증은 지금 드루킹이 이제 구속되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주요 증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은 이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입을 지금 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진술 이외에 좀 새로운 증거가 보강되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지 좀 혐의 입증에 좀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특검 연장되니 많이 이것도 많은 정치적 공방이 일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특검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영장 청구는 하겠지만은 현재 드러난 정황이 그리고 드루킹의 증언이 오락가락하니까 아마 영장 청구는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특검 입장에서는 특검 연장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연장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요 공식적으로 특검 연장을 반대합니다. 중앙당 당론으로 이 본질의 수사를 안 하고 덕가지 수사를 하고 우리 이정미 대표님이 자기 다리 안 걸고 나무 옆에 책상 다리를 걸고 있는 이런 특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할 때 특검이 연장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 한교안 권한대행이 연장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저는 뭐 본질적인 수사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연장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참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뭐 결론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시자들 본격 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원과 김해를 잇는 비음산 터널 그 개통 여부를 두고 10년 넘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통해야 한다는 김해시와 경남 동부 지역, 또 수년째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말하는 창원시. 이런 가운데 최근 김경수 도지사가 비음산 터널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감시 리스트, 비음산 터널 개통이냐 불통이냐입니다.
10년도 더 된 얘기여서요. 이렇게 비음산 터널이 왠지 어디 있을 것 같고 거기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좀 찍으면 터널을 좀 지나가야 될 거고 이제 이런 기분까지 드는데요. 그 작년에 또 안상수 전 시장이 비음산 터널 때문에 뭐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일인 거예요? 저는 우선 저도 비음산 터널에 있는 줄 알았어요. 늘상 얘기를 있을 것 해가지고. 근데 안상수 전 시장이 창원시장이 작년 7월입니다. 2017년 7월이죠. 그 안상수 전 시장이 김해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강연을 하는 도중에 상생의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비음산 터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창원시장 다음에 도지사를 출마하기 위해서 이걸 정치적 선물로 주고 김해시 표를 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셨고요. 네. 저는 안 전 시장이 이렇게 정치적 거래, 이게 선물로 생각하셨다는 거에서 정말 좀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요. 그렇기 때문에 낙선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또 최근에 그 지난달에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 비음산 터널을 개통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해서 이제 또다시 좀 이슈가 됐는데요. 네. 사실 비음산 터널은 김해 지역의 정치권 인사라면 뭐 단골인 공약 메뉴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역시 김해 국회의원을 지냈지 않습니까? 또 김해 시민이셨고, 그래서 역시 국회의원 후보 때부터 내걸었던 공약사항이었고요. 비음산 터널 조기 개통이. 또 도지사로서 또 경남의 전체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더 있는 것이죠. 네. 김경수 지사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음산 터널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런 가운데 이 김해시장과 창원시장, 도지사가 같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장도 이 감시안에 넣어서 협치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지사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국정도 협치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단길이 어떻게 협치하는가, 이 분리합이 나는가, 이제 김경수 지사의 정치력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인가 지켜볼 수 있는데요. 정의당, 경남도당이 회의를 해서 7월 10일 날 네. 비음산 터널 신중한 접근과 창원에 있는 스타필드 건립. 스타필드도 뭐 창원 지역의 사업이지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규모 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라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 기자회견 이후에 아마 그 7월 17일 날 김수산이 이제 언론 간담회에서 이제 정의당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 뚫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남이 앞에 경남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토목과 건축, 터널 뚫고 이런 사업 위주로 할 거냐. 오늘 방송의 거의 예고편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왜 정의당에 실망을 한 걸까? 왜 새로운 경남이 안 된다는 거지? 비음산 터널이 지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차례차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비음산 터널이요.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비음산 터널 사업이 뭐 한 해 두 해 벌어진 일도 아니고 네. 거의 뭐 10년 정도 지금 거의 뭐 끌어온 이 논란인데요. 그간의 이제 좀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네. 먼저 2004년도에 이제 김해시가 최초로 이제 그 창원시에 좀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6년에 대우건설이 이제 민자 사업으로 이제 김해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2008년도에 이제 김해시가 비은산 터널 이 개업 사업 제안서를 경상남도에 전달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좀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2009년도에 이제 경상남도는 그 경남발전연구원에 이제 관련 용역을 그러니까 수부도시 광역도로 정비 계획이라는 용역을 의뢰를 했는데요. 용역 결과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84,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11.4%, 경제성이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나온 거죠. 결과로만 보면. 그래서 이듬해 이제 경상남도로 이제 광역도로 정비 대상 1순위로 이 사업을 좀 또 선정을 했었죠. 네. 10년 된 거죠.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김해시가 이 개통을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거죠. 최초안이 2006년이거든요. 아까 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토월 IC에서 진례까지 5.9km, 그다음에 소요 예산은 1,461억 정도를 예상했고요. 그래서 네. 두 번째 변경안이 5년 뒤인 2011년입니다. 그때가 사파 IC에서 진례까지 7.8km. 그러니까 이건 한 2,048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 3차 제안이죠. 2015년에 용동에서 진례까지 4.1km. 그러니까 이건 1,400억에서 한 1,630억 정도.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양산하고 밀양시가 같이 이제 건의서를 이제 전달을 했지만은 이제 창원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창원이 이제 반대해서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이 딱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끼리 오가는 길이 하나 더 생기면 편하잖아요. 저희 사실 창원 터널만 생각한다고 해도 막히는 거, 예. 뭐 눈 오면 못 가는 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터널 네.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창원시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뭐 길은 사통팔달되면 좋죠. 예. 그러나 현재 창원시가 경남의 수부도시로서 경남 전역이나 이런 군데 사통팔달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김해만 가는 터널만 해도 창원터널, 불모산 터널, 국도 25호선을 해서 진영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고요. 네. 다양한 방식으로 경남 도내 전체 사통팔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뚫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국책사업인 공공터널도 아니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지 않아 민자터널이고 요금이 뭐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돈을 받는 터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게 교통 혼잡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경남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1일 46,000대 최소.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5만 대 이상 교통량이 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하루에 비음산 터널 이용하는 차량이요. 그렇습니다. 경제성은 제가 봐도 뭐 객관적으로 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일 교통량이 이제 평균 5만 대 이상인 경남도청이나 창원시청의 중앙대로에 네. 움직인다 생각. 현재 여기에 교통 혼잡이 교통이 C급입니다. 교통량이 A, B, C, D로 나누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5만 대가 증가한다면 최소한 저는 D 아니면 E급 완전 정체 구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노선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심각한 교통성이 D급 이상 수준으로 생긴다는 거고요. 그 지역이요? 예, 예. 두 번째 현재 우리 KBS 앞에 이 도로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미세먼지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 김경수 지사님께서 미세먼지 때문에 65세 노인이나 영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경남도가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환경을 권한대행 시절부터. 네. 그 정도로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인데 현재 내가 표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ABC 안을 하더라도 성산구, 어창구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는 뭐 미세먼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부분도 있고, 있지만 자동차의 원인이 30%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동차 5만 대가 증가했을 때 PM10이라 그래가지고 이 기준치가 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빨간 화면을 보시면 알지만 빨간색이 다 그달에 오버되는 쪽에 현재 상태 그렇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폐 질환이 폐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초미세먼지 PM 2.5입니다. 네. 이게 이제 환경부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15 마이크로그램이 기준치인데요. 평균이 좀 25, 22 이렇고 빨간색이 이게 어창구, 성산구 일대입니다.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안상수 시장 시절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미세먼지 줄이는데 545억을 투자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의창구와 성산구 일대에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 5만 대의 자동차가 생긴다 해보세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거기가 하루 평균 5만 대가 예. 이용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예. 그럼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제성은 있죠. 네. 그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성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민자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일 날 한 대당 지나가는 요금을 받아서 자기가 1,500을 투자든 2,000을 투자하면 이익은 현금으로 바로 받겠죠. 대우건설 민자건설사가 좋아지겠죠. 건설사는 좋아지지만 그 터널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있다면 그 많은 창원 시민들이든 김해 시민들이든 교통에 불편을 느꼈었고 그래서 그 길을 이용해서 편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전혀 그런 건 없다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김해 진례를 가는 노선이 제가 직접 이 문제가 있어서 가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창원터널이 있겠죠. 뭐 창원터널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창원터널 있을 수 있고 김해로 갈 수 있는 방. 두 번째로는 지금 저는 1,200원 맞는 불모산. 네. 불모산 터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 25호선 중앙역 뒤로 해서 올리면 창원대에서 올리면 진영으로 진례가 좀 국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가면은 제가 가보니까 차가 안 밀릴 때는 한 10분, 차가 조금 밀릴 경우에 15분 만에 진례를 도착하더라고요.
그럼 터널을 하면 5분, 10분 빨라지겠죠. 바로 오니까. 그 정도의 시간 때문에 우리가 1,500억 들이고 그 환경 파괴되면서 부작용이 더 크다. 그렇죠. 전체 이게 경제성은 뭐 가까워지니까 좋겠지만은 우리 삶의 질에 있어서 21세기 앞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특히 성상구, 오창구의 삶의 질에 있어서 이 과연 좋은 주거 환경이고 좋은 근무 환경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이게 왜 창원시가 반대하는지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김혜신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서 지금 메모하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지금 김혜신 제가 분은 좀 중간에 주시대요. 계속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좀 참고 아니, 있었어요. 아니, 김해 반대는 출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상황이 여기에 뭐 터널 하나 뚫어주세요. 여기 계속 뭐 싸우시고. 제가 오늘도 이제 녹화한다고 방송을 오는데 네. 창원 터널이 저게 한 막히면은 끝이 없습니다. 맞아요. 터널 안에서만 한 30분 정체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창원 터널이 하루 통행량이 이미 10만 대가 넘었었습니다. 네. 저기 국토교통부가 민자 유치를 하거나 도로를 개설할 때에 4차선인 경우에 터널을 이렇게 한다면은 5만 7,400대 정도가 적적선을 보는데 이미 그 2배가 넘었었거든요. 그런 부하 상태고 여기에다가 작년에 큰 폭발 사고 있었죠. 네. 이게 사고가 나면은 완전히 이거는 뭐 올 스톱이 돼 버립니다. 이 창원과 김해를 오가는 데의 도로가 완전히 막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한 개 더 내야 된다는 데에서는 대부분 찬성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창원터널 2터널을 낼 때도 환경 문제나 다른 문제로 반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2터널 뚫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그 창원시의 시정연구원에서도 2011년에서 15년까지 창원터널을 이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도에 그 창원터널이 사고율이 57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39건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또 2010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아까 우리 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BC를 분석해본 용역 결과에 보면은 경제성 지수가 1 정도만 돼도 타당성이 높다고 보는데 1.84로 이렇게 나왔고요. 이 비연산 터널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 운행 비용이 절감되는 게 한 7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동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여기에 연료라든지 다른 효과가 또 130, 14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경제적 효과가 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또 뭐 디젤 아까 이야기를 하고 환경 문제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차량의 문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전기차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해나가야지 네. 도단위 모든 기관들이 창원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양산이든 밀양이든 사람들이 도단위 행사를 한다면 창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넓혀주고 올 수 있도록 소통을 해줘야지 그걸 모르고 창원만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창원에 100만 대 특례도시를 도입하자. 특례도시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고 있는 도세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시로 나가던 것이 창원에서는 안 내고 창원이 그 예산이 또 늘어납니다. 그 수천억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다 시도 입장에서는 시군의 입장에서는 도시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돈이 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이것도 반대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면은 이 경상남도에 있는 각 지자체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상생 발전에서 상당히 서로가 걸림돌되고 발목을 잡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연산 터널은 수부도시답게 또 수부도시 중심으로 교통체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격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김경수 지사가 전임하고 좀 달라야 된다는데 달라진 거 아닙니까? 홍준표 지사가 비연산 터널 반대했거든요. 네. 김경수 지사가 지금 완전히 찬성하고 있으니까 경남이네요. 완전히 달라졌죠. 새로운 경남이 지금 되는 겁니다. 예, 그 홍준표 지사가 반대한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제가 설명드리고요. 네. 그 창원터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창원터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요, 창원터널 옛날에 민자도로로 유도도로였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김해 장로하면서 반대 운동을 특히 진보 정당들이 그 요금 맞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왜냐면 터널의 그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 이런 거 가지고 경제성이라든 봐서 안 된다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창원터널이 늘어난 것은 뭐 유로도로에서 무료도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바로 얼마 옆에 불모산 터널이 있습니다. 근데 불모산 터널이 어제 제가 뭐 우리 창원시 공무원하고 확인 전에 해봤는데 불모산 터널이 수익성을 못 맞춘대요. 바로 옆에 가면 돼. 왜 그러냐면은 불모산 터널이
유료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원 터널의 9만 대, 10만 대 증가하는 문제는 불모산 터널을 무료하거나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요. 창원 터널의 문제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창원 터널의 교통 혼잡이 오롯이 그 대안으로 불모산, 병산 터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터널을 뚫고 가는 것은 지금 불무산 터널에 요금을 민자로 해가지고 요금을 받잖아요. 네. 창원 터널도 이미 요금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요금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요금제를 받다가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도 요금제가 폐지됐거든요. 네. 불무산 터널도 우리 창원이 경남도가 제대로 이 산업 기반을 만들어주고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 기계 산업이 발달돼 있다가 이것이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이제 낙후돼 있잖아요. 이걸 현대화하려고 재구조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창원과 도가 협력해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네. 해가면서 그리고 또 창원의 이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물류를 수송하는 비용들이 차가 막히면서 엄청나게 들어요. 네. 그 창원 터널을 오가면서 차가 막히니까 대행 사고도 그렇고 대행 차량들이 수송해 가면서 성용차나 일반 이 차량 운행자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해주고 또 중소기업의 물류 비용을 줄여들게 하고 여기에서 생기는 인프라가 정축이 된다면은 불모산 터널의 요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우리 두 분 꼭 터널 놔주시고요. 노 의원님이 반대하시고 지금 김정구 의원님은 찬성을 하시는 게 또 창원에 거주하시잖아요, 노 의원님이. 김정구 의원님은 김해시. 지역구라고. 그래서 지금 성산고시 자칫 좀 지역 싸움이 아닐까 하는 좀 우려도 있는데 네. 저는 창원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창원 시민이기 때문에 뭐 창원시를 옹호한다라기보다 창원시 김해시에서는 또 나름의 행정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창원시는 또 창원시 나름의 행정의 입장이 있으니 창원시 행정의 입장을 좀 보자고 한다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또 이미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창원 터널과 불모사 터널 개통 이후에 네. 장유의 집 인구가 강원도에 갖다 놓으면 일개 시 이상의 인구예요. 지금 15만 정도 됐으니까 지금 10만 넘는 시도 있거든요. 태백이나 네. 동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뭐 시급의 인구를 가진 인구인데 창원 시민들이 많이 장유로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그 창원 터널과 불모사 터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러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모산 터널까지 개통이 되면 또 더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문제는 네. 창원시가 창원시 안에 정주 여건을 더 좋게 만들고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그것도 길을 막아서 인구를 막는다는 건 그렇죠. 좀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창원시가 과거에 비해서 네. 80년대, 90년대까지 창원 산다는 호황기에 그때는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시다시피 창원 산달이 많이 쇠퇴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기업도 많이 빠져나갔고요. 경기가 매우 불황이다 보니 그런 물론 관광으로도 이제 과거에 그 안시장 때 관광으로도 많이 노려봤으나 그런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지금 그게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자신감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네. 이 문제는 네. 이미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이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고 이거는 계속 우리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네. 지금 프랑스나 미국 뭐 영국보다도 우리가 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이 허승무 시장이 들어선 이후에 창원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진해와 마산 창원이 통합을 하면서 상당히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 자원을 창원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책을 펴가자고 하는데 국제도시가 김해공항에 있지 않습니까? 그 김해공항에서 창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꽉 막힌 상태에 두고 있단다면은 어떻게 우겨서 관광객들이 창원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오겠습니까? 네. 이게 뚫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인구 이야기를 하면 뒤에 뭐 주제가 있어서 제가 참았습니다만은 우리 창원시가 마산, 창원, 진해 이명박 정부 인위적으로 100만 도시가 된 겁니다. 자연 발생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울릉군 같은 경우 5천 명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고 그다음에 우리 인근의 어령군 같은 데는 3만밖에 안 되는 게 또 어령군도 기초자치단체고 100만 이상 되는 창원시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쉽게 어른인데 초등학생 옷을 입고 활동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따르는 정부가 새로운 뭐 대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8년, 9년 동안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8일 날 그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같이 상생 협약을 해서 100만 이상에 대한 특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100만에 맞는 권한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앞에 안상수시 하면 강력시에서 경상도 버리지만 이건 특례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구의 100만의 문제에 있어서 비움산 터널에 일정 정도는 저는 영향을 미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는 아니지만 이 비움산 터널에 어느 정도의 인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찬판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요.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비음산 터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몰라요.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비음산 터널 사업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들어본 적은 없어요. 크게 환경을 훼손하는 측면이 아니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장원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용축 계곡의 훼손, 그러니까 비움사를 둘러싼 자연 환경 훼손이 굉장히 큰데요. 기본적으로 숲은 도시 환경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하고 기본적인 이렇게 환경권입니다. 재정 지출이 만약에 크다면은 그걸 감수하고까지 굳이 해야 되냐. 그거는 좀 반대고 좀 뭐 국책으로 좀 하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죠. 창원에 한번 가려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너무 많아요. 거기 한번 갔다 오는데 보면 한번 넘어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니까요. 훨씬 편하겠습니다. 앞전에 그 사고 난 그거 화물차 그거 해가지고 하는 그 바람에 나는 이제 좀 터널이 좀 더 있으면 싶어. 지금 현재 그 사파동에 터널이 생기면은 이제 그 교통량이 한 곳으로 밀리면서 교통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 점이 염려가 되죠. 아무래도 김해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많은 시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있을 테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할 테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장사하는 입장이잖아요. 소상공인인데 인구수가 많아야만이 장사가 잘 될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의 불편함을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터널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인원이 빠져나가는 거는 원치를 않아요. 지금만 해도 창원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렇게 다른 선택권이 생긴다면 집값 비싼 창원보다는 차라리 김해 쪽으로 내려가서 사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창원 입장에서는 조금 인구 유출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생각보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옵션이 하나 더 생긴다는데 그게 싫을 리가 있겠느냐, 차가 안 막힌다는데 싫을 리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네요. 김해가 잘 뚫히면 창원이 막히겠죠. 창원 중심인 도청이나 시청 광장은 주차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 점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네. 제가 이제 이게 비움산터널 반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유가요. 반대편 김해 지역의 대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저는 이게 일명 이게 이제 비움산터널이 아니고 로긴 터널 또는 군인 공제의 터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해시가 이것도 이제 우리 터널을 제안했을 때 비슷한 2006년 전후부터 10여 년 전부터 네. 김해 진례 지역 일대에 약 110만 평, 평수로 110만 평 부분에 골프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원과 같은 비움산 터널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 김해시도 이 사건을 가지고 뭐 소송 또는 특혜 문제 때문에 감사원 감사,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우여곡절 꺾어서 이제 어쨌든 대법원 성소로 이제 최종이 법적인 문제는 해결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최근 이제 김경수 지사님께서 6월 시점에 왜 이런 그 비움산 터널을 꺼냈을까? 내가 유추를 해보니까 이 김해의 로인 복합 스포츠 단지가 말끔히 직결되고 군인 공제가 승리함으로 해서 군인 공제에서 1,200억을 투자해서 8월에 이 착공이 되는 이런 수순이 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이 착공되고 하려면은 반드시 이 비움산 터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움산 터널을 지나서 가면 그렇습니다. 이 단지가 나온다는 거죠. 조감도 바로 옆에 보면요. 여기 네. 나와주는데 조감도 옆에 보면은 이게 비움산 터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김해복합단지고 이건 군인공제가 약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데를 끄는 대저건설도 일정 정도 지분이 있고요. 뭐 주도권 싸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뭐 교통의 문제가 아닌 특정 단체나 특정 기업의 특혜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이게 특혜 터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김해 지역의 발전과 터널로 인한 유로도로로 인한 이익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특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국민공제에서 이 공사를 하다가 이게 중단되고 감사로 이어지면서 중단돼 가지고 그 돈을 이 은행에서 차용된 그 이자 때문에라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갑질을 한 공직자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래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이 문제를 들고 놓은 이유는 지역구가 김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그 갑질 은혜가 희생당한 그 기업들의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있었다. 오히려 나는 그렇게 보고 이 문제는 특혜 문제나 이렇게 보면 문제가 아니라 그 진례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의 사람들이 국가 산단에 있는 창원의 이게 물류 비용을 해소 그리고 주민들의 이 교통 편익 해소 그리고 창원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이런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지 이것을 이 특혜로 본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좀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해 복합 스포츠 레저 시설이 뭐 솔직히 27월에 계획상으로 보면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두 번째로 우리 골프장이 지금 창원에도 골프장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골프장이고 두 번째로 이제 그 1차를 보면 6,500세대의 아파트, 2차까지 치니까 이제 보니까 한 1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 문제와 약간 연동이 됩니다만은 우리 창원시가 경제적 위기, 조선산업과 기계산업 위기로 약 3만에 4만 인구가 빠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집값이 평균 5억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빠져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에. 거기에 또 바로 터널 맞은편에 또 만 세대 가까운 또 아파트 대단히 골프장이 쓴다라면 이건 우리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개발 위주의 사업에 왜 김경수 지사가 그것도 맨 앞에 서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네, 저는 좀 실망입니다. 이것은 네. 이 특혜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비음산 터널을 복합 레저타운을 위해서 뚫는 것이 아니고 그 진례 지역에 그 복합 레저타운이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 비음산 터널은 진례 주민과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창원 터널의 출퇴근 시간에 뭐 막히는 건 말할 거고 낮 시간 동안 많이 막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통 체증 해소 그리고 국가 산단의 물류 비용 절감 여러 측면에서 창원 시민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시죠? 비음산 터널이 제안했던 시기와 로건이 하고 있는 김해 복합 스포츠센터 추진 시기가 거의 맞습니다. 아니라고 주장하시지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수 있는 시기적이라 모든 부분에서 같습니다.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 거니까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 비음산 터널과 김해 복합단지는 완전히 시기적이나 모든 부분에서 맞물려가고 이게 비음산 터널이 추진이 늦어진 것은 김해 복합단지의 법적인 분쟁이 길어짐으로 해서 또 늦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 아니죠. 그거는 창원에서 반대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안 돼서 그런 거지. 그 복합 배정 논의하고 되는 것은 너무 비약초로 가시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 반대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 불모산 터널 이야기 하셨어요. 네. 불모산 터널이 부산하고 고성 연결한 민자터널 창원을 지나서 김해로 해서 가는데 거기에 보면 현대건설이 대주주인 경남 하이웨이주가 있습니다. 경남 하이웨이주가 불모산 터널을 건설하면서 이게 이제 불모산 민자터널이지 않습니까? 불모산 터널도 불모산 터널을 건설하면서 다른 경쟁도로 김해와 창원시를 연결하거나 창원시와 관련되어 있는 경쟁도로 부분에 있어서 건설을 하게 되면 손실보전금을 주기로 협약이 돼 있어요. 비음산 터널은
소리만 여러하니 구체화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검토는 안 하고 있다라고 경남화해주가 이야기하시던데 경남화해주가 만일 이게 구체화되면은 손실보조금 이 추정치입니다만 200억 이상을 또 손실보조금 내줘야 돼요. 이게 소송까지 걸 것이다. 이게 이제 관리 운영권이 2045년까지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까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반대한 건 아니다. 경남도가. 그런 문제는 도에서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원터널의 유로도로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해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일을 못한다면은 진짜 복지부동이죠. 그것이 행정기관이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 그런데 네. 사실 뭐 동부권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밀양이나 양산에서도 이거 좀 뚫어달라 이런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의원님이 경남도지사라면 그래도 반대입니까? 저는 이제 만일에 이제 검토할 수 있다라면 네. 이게 민자터널이 아니고요. 국적터널이나 공공터널로 가야 된다고 만일 표. 두 번째로는 만일에 이게 아직 제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창원 시내를 연결하는 도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빼는 우회로 뺀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 대안이 나온다라면 한번 고민해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방식의 민자터널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는 시내와 연결한다든지 그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접근이다 이런 문제는 창원시 내가 사통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건설 교통과나 강력도로계에서 다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폐쇄적인 뭐 작업만 살자 이런 건 아니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진례 쪽이 지역이 발전하려면 비음산 터널 뚫는 거는 당연히 진례 지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하는 거고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창원시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이유 중에 이 터널 뚫는 데는 창원시 부담도 있잖아요. 행정과 재정적인 부담도 네. 창원시 반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김해시 3차 제한 기준으로 보면은 창원은 보상금 130억 원과 또 건설 보조금 한 87억 원 정도 하면 약 한 200~300억 원 정도를 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창원시만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단체도 터널 개통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창원이 이제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바람길 역할을 하는 그 비은산 숲의 역할이 좀 크다는 것이죠. 네. 그 김해시하고 로긴하고 소송이 갔습니다. 네. 분쟁이 갔잖아요. 거기 법정 다툼까지 갔는데 김해시가 로긴이 뭐가 예뻐서 그거를 위해서 비음산 터널을 뚫겠지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거는 너무 비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비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경상남도 여성회관이 창원에 있잖아요. 네. 경상남도 여성들이 창원에 다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다 시골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수도도시이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것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창원이 좀 수도도시답게 사통을 해주고 이웃 도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데 대해서 큰 급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창원이 진짜 경남에서 중심이 되고 국제도시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창원으로 이사 오시겠는데요? 이사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도의 입장에서는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는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창원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협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뭐 조율이 잘 될까요? 조율을 잘 해야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창원시가 키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경욱 도지사는 창원시를 엄청나게 설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보상을 또 해줬더라고요. 뭔 보상이냐면 네. 이번에 추경 예산을 짜잖아요. 그때 이제 마산 야구장 건립비 옛날에 도에서 200억 주기로 했었는데 환경호 권한대행이 있을 때 100억을 줬거든요. 나머지 100억을 못 줬는데 이번에 추가 경정할 때 이제 100억을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달래기 아닐까라는 또 일각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김경호 도지사는 당연히 큰 틀에서 경남도를 바라볼 것이고 창원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인구 유출 안 되고 이런 창원 시민에 대한 입장을 또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진짜 정치적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노창수 의원님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데서는 동의를 하는데 신중한 접근을 하면서 절대 안 된다는 것보다는 이 해결의 관점에서
중지를 모으고 나가는 그런 이제 좀 열린 사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아니 그게 정치 아닙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책 사업으로 하면은 둘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죠. 뭐 보상이든 민자 특혜도 없고. 그렇죠. 예, 민자 사업 특혜도 없고 뭐 로gin이나 지분에 관련된 문제도 없고 올해 초에 이걸 또 검토를 해봤다 그러니까 또 경남도나 창원시나 김해시가 모여가지고 또 운영에 묘를 발휘했으면 좋겠고 아까 뭐 또 국토 25번 예. 충분히 뭐 15번 더 써야 된다면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할 건지의 문제. 그다음에 창원시는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인구유출 안 되게 할 건지.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좀 각도를 좀 설정.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우리 대통령도 민주당 아니에요. 문재인 좀 양산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고 김경수 도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 접근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드루킹 사건까지 터졌고 그다음에 허성군 시장도 민주당이고 허성무 시장, 장원시장도 민주당이면 그래 민자 터널 막 목매지 말고 대통령을 꺼내서 국비단 국책 터널 한번 추진해봐라.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과거에 이런 창원 산단이라는 거 호황일 때 그런 식이라면 모르겠으나 지금 주력 산업이 계속 침체되고 있고 지금도 매월 인구는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또 주변보다 또 높은 집값에 또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창원시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이제 앞으로는 이 터널을 먼저 개통하기 전에 서로의 좀 생각부터 좀 소통할 수 있는 생각의 터널을 좀 뚫었으면 좋겠고요. 또 김해시 입장에서 좀 보자면 애당초 사업은 김해시가 계속 요구를 한 것이었고 또 김해시 좀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김해시가 좀 유리한 좀 측면이 있으니 이 수건 사업이라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김해시 입장에서는 좀 사업 비용을 좀 더 부담하거나 아니면 창원시 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안으로 또 국책 사업 얘기하셨잖아요. 좀 이런 부분에 좀 서로의 좀 그 마음의 터널을 좀 뚫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방송은 뭐 기자님, 뭐 의원님 모시고 얘기한 게 아니고 두 창원 시민과 한 명의 김해 시민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하동 국민 이 분들과 녹화를 한 기운이 듭니다. 이게 지역마다 입장은 다 다르지만 함께 발전해 나가고 또 상생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는 게 아마 출발점이겠죠. 복잡한 매듭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민선칠기 경상남도 또 더불어 창원시 김해시의 소통의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1.1 감시자였던 노창섭 의원님 비롯해가지고요. 네 분의 대표 감시자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복절 하루 전날인 오늘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중엔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해 기각이나 각하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는 것이라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그런데 이제 사죄는 일본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350만 경남도민이 감시자가 되는 날까지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